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산화원 반응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좀 언급하고자 하고, 우리가 이제 산화원 반응 문제에서 좀 중요한 키워드가 좀 있거든. 보통 항상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써볼게요. 이제 1번, 첫 번째.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산화원 반응에서의 문제풀이 팁. 이거일 텐데,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항상 모든 문제에 너한테 뭘 물어보냐면은, 그래서 반응 여부를 물어봐. 항상. 반응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 항상 이거를 물어보게 되어 있거든. 반응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 지금까지는 항상 반응이 일어났다고 배웠지만은,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너한테 물어봐. 반응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예시 들어볼게. 무슨 얘기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야. 우리가 앞에서, 자, 구리가 은이온과 만나면 구리가 구리 이온 되고 은이온이 은 된다라고 배웠지. 그랬을 때 계수 완성하시면은 여기다가 2 붙이면 끝날 거야. 이거는 되냐 안 되냐? 되니까 배웠겠지 당연히. 뒤집어서 만약에 그럼 만약에 구리 이온이 은 원자와 만나면은 거꾸로, 그러니까 얘는 이룬 놈, 얘는 이룬 놈 가진 놈이겠지. 이 경우에는 항상 얘도 구리가 은에게서부터 전자를 빼앗아 버리고 은이 전자를 잃어버릴까라는 문제인 거야.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에요. 가능할까? 다시 1번 화학 반응식, 2번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1번은 돼. 반응이 일어날까? 일어나. 2번은 돼? 안 돼? 안 돼. 불가능한 화학 반응식이야. 불가능.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금속 양이온, 금속마다 상대적으로 전자를 얻고자 하는 세기가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애가 있고 약한 애가 있는 거거든. 그럼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봐봐. 얘는 왜 반응이 일어났었냐면은 원래 은 이온은 전자를 얻고 싶어 해. 항상. 상대적으로 구리는 항상 전자를 잃고 싶어 해. 그러니까 잃고 싶어 하고 얻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뭐야? 가능하지.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잃고 싶어 하는데 얘는 얻고 싶어 해. 이미 얻었잖아, 근데. 이미 잃었잖아. 그럼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원래 산화는 반응에서 금속 양이온, 금속마다 상대적으로 산화되려는 경향성이 정해져 있어. 써볼게. 그래서 이건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옛날에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암기하실 때 자,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급인데 그냥 앞글자만 따가지고 칼카나마, 아라철리, 주납수구, 수은, 백금이라고 암기하시면 돼요. 아마 어디선가 이제 누군가가 이거를 했던 걸 들을 수도 있는데 그게 여기서 나온 건데 볼게. 순서로는 요 순서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일자로 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쓴 건데 칼카나마, 알아철리, 주납수구, 수은, 백금. 수은, 은, 백금금이니까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금.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위에,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이름을 부를수록 어떤 경향이 크냐, 산화 경향성이 큰 물질이고 뒤집어서 저기 끝에 불릴수록 환원 경향성이 큰 놈인 거야. 다시 우리가 정의해 볼게. 우리가 전자의 입장에서 산화가 뭐였니? 전자를
잃어버리려는 경향성 혹은 경향 하려고 하는 성향인 거야. 환원은 뭐야? 전자를 얻으려는 성향인 거야. 당연하겠지. 봐봐. 잃으려는 성향이 크면 클수록 큰 거겠지. 이리로 갈수록 작은 거겠지. 뒤집어서 작으니까 환원 경향성은 큰 거겠지. 이말 이해했니? 잃으려는 경향이 크다 라는 말과 얻으려는 경향이 크다. 써볼게. 자, 산화되기 쉽다 라는 말은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냐면은 환원되기 어렵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자, 산화되기 어렵다. 뒤집어 말하면은 환원되기 쉽다. 잃기 쉽다. 잃기 쉬운 놈은 얻긴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너가 뭐라고 이렇게 그 비유를 되게 좀 좋을까? 다시 잃어버리려고 하는 친구는 얻긴 어려워. 잃기가 쉬우니까. 그치? 동시에 할 수 없거든? 잃으면 얻지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잃기 어렵다는 말은 얻기 쉽다는 말이야. 오케이? 누구를? 전자를. 그래서 다시 볼게. 그래서 요 순서대로 전자를 잃기 쉽고 전자를 잃기 어렵다. 뒤집어 말하면은 전자를 얻기 쉽고 전자를 얻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그럼 다시 볼게. 그럼 왜 이 반응은 가능하고 왜 이 반응은 불가능했을까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해요. 해볼게. 이제 다시 볼게. 우리가 여기 이 화학 반응식에서의 경쟁 상대, 경쟁 대상은 누구였냐면은 CU하고 AG예요. 그럼 둘 중 물어볼게. 요 순서대로 보시면은 산화되려는 경향성은 누가 더 크니? 서연아. 누가 더 앞에 있어? 이 이름 불리는 거에서. CU야, AG야? 다시 순서가 뭐라고? 이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인 거야. 다시. 그러면은 산화되려는 경향성은 누가 더 큰 거야? 둘 중에. CU야. 왜냐면 CU가 여기 있고 AG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순서인 거야. 이 순서.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봐. 누가 더 크니? 누가 더 크니? 그래서 1번 반응 여부 혹은 반응성 순서. 여기서 반응성은 무슨 의미냐? 산화 되려는 반응성. 다시 원래 CU는 AG보다 뭐가 더 크다? 산화되려는 경향성이 크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다고. 우리가 외웠어 이미. 외웠고 실제로 문제에서 좋고요. 그래서 이 반응이 가능한가 불가능한 게 가능하지. 왜냐면 가볼게. CU가 잃고 AG가 얻은 거지. 뭐야? 잃기 쉽다, 얻기 쉽다. 잃기 쉽다, 얻기 쉽다 하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뒤집어서 이미 잃은 놈이고 이미 얻은 놈인데 원래 뭐라고 항상 그 본성은 잃기 쉽고 얻기 쉬운 거야. 상대적으로. 이미 잃었는데 왜 얻겠어? 그래서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반응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랜덤하게 화학 방식 준 다음에 반응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물어봐. 이렇게 해볼게. 그럼 이걸 기반으로 이거 외웠다고 판단하고 한번 내가 몇 개 써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자, Mg 더하기 Cu E 플러스가 만나서 자, Mg E 플러스가 되고 Cu E 플러스가 Cu가 됐다 라는 화학 반응식이 있대. 여기서 문제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OX의 판단 여부 해보시고 내가 또 써볼게 계속. 그 다음에
아연이 Mg 2 플러스와 만났을 때 아연이 2 플러스가 되고 Mg 2 플러스가 Mg가 되는 화학 반응식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 다음에 주석이 두 개의 수소 이온과 만나서 주석 2 플러스 SN 2 플러스가 되어버리고 대신 두 개의 수소 이온이 H2가 되는 화학 반응식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또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U가 두 개의 H 플러스와 만나서 CU 2 플러스가 되고 H2가 되는 화학 반응식도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겠지. 하나만 더 해볼게. 알루미늄이 3 플러스인데 이 녀석이 니켈과 만나서 Al 되고 니켈은 Ni 2 플러스가 되었대. 그래서 화학 반응식 완성하시면 2대 3이니까 3대 2니까 회수 공배수 6. 그래서 여기다가 2 붙이고 2 붙이고 3 붙이고 3 붙이면 되겠지. 뭐 여하튼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반응이 가능한 거니 불가능한 거니 OX만 판단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OX만 판단하는 문제. 자, 일단 모든 판단 근거는 이 근거예요. 다시 뭐라고? 첫 번째 위수수록 산화되기 쉽다. 무슨 얘기야? 원자가 이온되기 쉽다는 거야. 원자가 이온되기 쉽다. 그럼 첫 번째 해볼게요. 풀어볼게. 헷갈리면 먼저 이거 보고 반응성의 순서, 반응성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시면 돼요. Mg하고 CU지. 다시 하나 물어볼게. Mg와 CU 누가 더 반응성 크니? Mg와 그치? 뭐 너 문제 풀 때 이렇게 쓰면 돼. Mg가 CU보다는 커요. 이게 무슨 의미야? Mg가 CU보다는 읽기 쉬워요라는 의미야. 너가 머릿속으로 이해하실 땐 Mg가 CU보다 전자를 읽기 쉬워요. 무슨 얘기야? 산화되기 쉬워요 이 얘기인 거야. 볼게. Mg가 뭐야? 잃었지. 아들이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야 이거. 뭐야? 읽기 쉬워요. 어땠어? 잃었지? 그럼 모순이 없잖아. 뭐야? O야 X야? O야 그래서. 아는 게 있다고 근데 문제 풀다 보면 또 해볼게. GN과 MG가 아연과 MG야. 어딨어? 아연이 어디 있으니? 아연이 여기 있고 MG가 어디니? 여기 있지. 아 그러면은 MG가 아연보다 더 커요. 무슨가 뭐가 더 크다는 얘기야? 반응성이요. 반응성이. 여기서 볼게. MG가 뭐야? 얻었지. 다시 읽기 쉽다며. 얻었지. 모순이지. 자, 읽기 쉬운 놈이 얻었어. 거꾸로. 모순이지? 그럼 X야. 이런 반응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인 거야. 시험에 물어본다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물어보진 않고 이렇게 물어보는 학교는 대부분 중에서 중상 난이도인데 상에서 최상 난이도는 이게 숨어 있어 문제 안에. 막 반응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여러 단계 안에서 심지어 막 섞여 있어. 이게 금속 양이온이 2개가 있는 게 아니야. 3개가 있어요 또. 3개가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누굴 먼저 환원, 누굴 먼저 산화시키고에 대해서도 다 고려해줘야 되는 문제이거든 이게 다. 숨어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기초 못하는 거야. 엑셀 일단. 다시 볼게 여기서. 이제 수소야 다. 내가 보통 수소를 얘기할 때 수소는 분명히 비금속인데 왜 들어가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원래 수소가 비금속이지만 양이온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 뭐야? 여기 안에 수소가 있는 거야. 다시 원래 수소는 비금속이지만 전자를 잃어버릴 수 있는 성질 때문에 예외사항 때문에 여기 산화 경향성 표에 있는 거거든. 껴 있는 거야. 그래서 볼게.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하시면 돼요. SN 주석과 수소와의 반응성 순서. 그럼 누가 더 크니? 얘가 더 크거든. 주석이 수소보다 커요. 그럼 주석이 잃어야 되겠지? 주석이 잃었네요. 맞지? 오. 구리 복귀 조심하셔야 돼 이거. 구리가 뭐야? 수소 다음에 있지. 무슨 얘기야? 수소가 더 크고 작은 거야 구리가. 그래서 이때는 수소가 구리보다 크다야. 봐봐. 근데 수소가 얻었지.
구리가 이러지 하나만 하라고. 그러니까 얘만 보면 되겠지. 수소가 얻었지. 이래야 되는데 얻었지. 모순이야. 그래서 X. 여기다 해볼게. 알루미늄과 니켈이야. 알루미늄 어디 있어? 여기 있고. 니켈 어디 있니? 여기 있니? AL이 NI보다 크네. AL이 NI보다 크겠네. 됐어? 근데 볼게. 그러니까 얘 보라고. 얘만 봐. 큰 놈만 봐. 큰 놈만 봐. 큰 게 뭐야 하다고? 잃는다고. 큰 게 잃어야 돼. 큰 게 잃어야 돼. 봐봐. 큰 게 얻었지. 모순이네. X. 이렇게 하면 돼. 다시 우리 지금 뭐 한 거야? 문제풀이 팁 안에서 반응성 지금 판단한 거고, 반응성에 따라서 화학 반응식의 가능 여부를 판단한 거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도 중요한데 뒤집어서 문제 낼 수도 있어. 뭐냐면은 뒤집어서라는 말은 이거를 주고 이거 가리는 거야 이제. 물론 지금 우리가 암기해서 굳이 얘를 안 봐도 알 수는 있는데 보통 시험 문제는 이게 A, B로 나와. 그러니까 암기해도 소용없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거를 모른다는 가정하에도 풀어볼게.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됐어? 됐니? 지금까지 요 처음에 했던 과정 이해하겠지? 반응성의 순서를 보고 반응의 가능 여부를 판단했고 1번. 지금 다시 뭐 한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 한 거냐 1번은 첫 번째 유형은 반응성을 먼저 줬어. 이거를 준 다음에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반응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를 내가 지금 한 거고, 뒤집은 건 뭐냐? 뒤집은 건 이거겠지. 반응 여부를 먼저 준 다음에 반응성을 유추하는 문제인 거야. 이게 좀 더 어려워, 일반적으로. 해볼게. 자, 일단 결과를 볼게. 가능하대. 무슨 얘기야? mg가 잃었고, 그럼 뭐야? 잃은 놈만 크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시 뭐라고? mg가 뭐 하다고? 잃었잖아. 왜 잃었겠어? 반응성이 크니까 잃었겠지. 라고 생각하라고, 그냥. 됐어? 그래서 5, 그러니까 5짜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항상 뭐야? 잃은 놈이 더 크다. 잃은 놈이 더 크다. 뭐야? 잃었지? 잃은 놈이 더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해볼게. 자, 어차피 5, 5는 X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반응이 일어났다고 했어. 문제에서 반응이 일어났음. 어떻게 판단해야 돼? 반응성 순서는 산화된 놈. 그게 무조건 더 크다 얘가. 됐어? 다시. 얘가 산화됐지. 얘가 산화됐지. 그래서 Sn이 더 크다. 누구보다? 수소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유형이 뭐가 있냐 이제. X 케이스. 이게 좀 더 어려워. 두 번째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음. 다시 어떤 문제였냐면은 이런 문제야. 자, 아연판이 마그네슘 이온과 만났는데 뭐 아연이 이온되고 마그네슘 이온이 원자가 되는 화학 반응식은 안 된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어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줬는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한 거야. 그럼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는데? 누가 더 커야 돼? 근데 이러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대. 그럼 누가 더 커야 모순이 안 생기니? 두 놈 중에 가진 놈, 이미 잃은 놈. 이미 잃은 놈이겠지. 이미 잃었으니까 더 잃을 것도 없는 거야, 여기서는. 더 잃어버릴 수 없구나, 얘는. 잃어버릴 수 없는 놈이야.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mg가 더 큰 거야. 물론 얘로도 볼 수 있는데 얘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푼 거야. 이거 이해되냐 안 되니 이거? 이해 안 됐어 혹시? 이거 논리가? 이해됐다 손? 다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이미 잃어버린 놈이, 즉 이미 이미 잃어서 이온된 친구가 더 컸던 거야. 반응성은. 그래야 되겠지? 뒤집어지면 그 관계가 뒤집어졌으면은 얘가 없고 얘가 이렇겠지. 뭐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는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문제 푸실 때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 딱 보고 바로바로 알 수 있어야 돼. 해볼게. 여기서 해볼게. 볼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 이런 반응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 누가 더 큰 거야?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이미 잃었던 놈이 더 컸겠지. H가 C보다 크다. 얘도 해볼게. 반응이 불가능함. 얘가 더 크다. 하는 거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 알겠지? 내가 따로 나중에 프린트 줄게, 이건. 이런 건 내가 모아놔서 이렇게 쭉 화합 방정식 쭉 모아놓은 다음에, 자, 첫 번째 문제 유형 OX 해봐라. 두 번째 OX 준 다음에 반응성 순서 알아맞춰라는 문제 줄 테니까 나중에 풀어보시고. 이게 첫 번째. 이거 지울게. 뭐 어차피 영상에 있을 텐데 일단 지울게. 그래서 핵심만 쓰자면은 이거는 좀 알기 쉬울 텐데, 뒤집어서 반응 여부를 알려준 다음에 반응성을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이 일어났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반응이 일어났으면은 산화된 놈이 더 크다. 반응성은. 혹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이미 이온인 놈, 이온 상태인 놈이 더 크다. 얘를 좀 더 뭐 우리가 맞추면은 원자겠지, 뭐 원자. 이미 잃을 게 있는 원자가 더 컸던 거고, 반응이 없었으면은 이미 이온된 놈이 더 컸다 라고 보면 되겠지. 이미 이온된 놈이 더 컸었다, 상대편보다는. 이게 첫 번째 문제의 유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이온수의 변화에 대한 얘기야. 이미 여러 번 앞에서 얘기했었지. 이온수의 변화에 대해서는 네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고 나서 개수 B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거꾸로 뒤집어서 반응이 있는데 미지수로 준 거예요. 미지수로. 그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서 몇가 이온인지 알아맞추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시험 문제에서 해볼게요. 여러 가지. 일단은 먼저 쉽게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볼게요. 경우의 수를. 이런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온의 숫자 변화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당연하게도. 첫 번째 유형 케이스는 이온수의 변화가 없는 경우, 일정한 경우 써볼게 이따가. 그 다음에 이온수의 변화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이온수의 변화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 세 개에 대해서 내가 예시를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우리가 일정하다, 이온수가 일정하다의 그 예시로는 뭐가 있냐면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Mg2+가 Mg가 Cu2+와 만나서 Mg2+가 되고 Cu2+가 Cu가 되는 화학 반응식. 가능하죠? 가능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은 Mg가 아연과 아연 2+와 만나서 Mg2+가 되고요, 아연 2+가 아연되는 화학 반응식이 있다고 칠게. 가능하고. 자, 우리 여기서 왜 일정한지 판단해볼게. 왜 일정할까? 라고 본다면은 일정한 이유는 봐볼게. 이온수가 하나 감소, 하나 증가, 하나 감소, 하나 증가, 이거 가능한 거야. 그래서 둘 다 일정한 거이지. 일정한 케이스. 감소 볼게. 감소하는 케이스 볼게. 감소하는 케이스에는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구리가
두 개의 은 이온과 만나서 하나의 구리 이온이 되고 두 개의 은 이온이 두 개의 은 원자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 있을 거고 또 어떤 화학 반응식이 가능하냐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 Al 알루미늄 포일이 알루미늄이 세 개의 Ag 플러스와 만나서 Al 3 플러스가 되고 대신 세 개의 Ag가 되는 화학 반응식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하냐면 AL이 예를 들면은 CU2 플러스와 만나서 그러면 두 개의 AL이 두 개의 AL 플러스 3 플러스가 되고 세 개의 CU2 플러스가 세 개의 CU2 플러스 세 개의 CU가 되겠지? 자,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일단 왜 그런지 다시 판단해 볼게. 자, 볼게. 두 개 감소 하나 증가, 세 개 감소 하나 증가, 세 개 감소 두 개 증가. 내가 지금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진 거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금속 양이온은 1, 2, 3 중 하나야. 일단 꼭 그런 거 아닌데 수능까지는 그래. 수능까지는 항상 금속 양이온의 전하량은 1, 2, 3 중 하나거든. 그러니까 자연수야. 일단 수학에서 경우의 수가 1, 2, 3 자연수면 굉장히 파워풀한 조건이지. 알고 있어야 돼 그걸. 여하튼 그래서 이 케이스는 두 개 감소 하나 증가니까 음수니까 감소고 얘는 세 개 감소 하나 증가니까 음수니까 감소고 얘는 세 개 감소 두 개 증가니까 음수니까 감소인 거예요. 됐니? 이게 감소 케이스고 그럼 증가 케이스는 뭐가 있냐? 뭐 또 써야 되겠네. 그럼 증가 케이스에 대해서는 증가 케이스는 뭐 이런 거 넣어볼까? 자, K가 만약에 NA를 하자. NA가 Mg 플러스와 만났대. 그러면 Na 플러스가 되고 Mg가 되겠는데 개수 맞추면은 여기다가 2 붙이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NA가 AL 3 플러스와 만나면은 3이고 3NA 플러스 더하기 AL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세 개 증가 하나 감소니까 얘도 증가 케이스가 가능하겠지.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MG가 AL 3 플러스와 만나서 MG 2 플러스 되고 AL 3 플러스 AL이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3 넣고 3 넣고 2 넣고 2 넣어서 가능해. 다시 볼게. 그러면 여기서 이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는 어떤 경우냐? 두 개 증가 하나 감소니까 양수. 얘는 세 개 증가 하나 감소니까 양수. 얘는 세 개 증가 두 개 감소니까 또 양수겠지. 되니? 얘는 둘 다 하나 감소 하나 증가거든. 하나 감소 하나 증가니까 0. 난 지금 요 개수 보고 있는 거, 개수 보고 있는 거고 개수가 왼쪽에 있으면 음수고 개수가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인 거야.
일단 다 썼어, 무식하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우리가 화학 반식을 통해서 어떤 이런 개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었냐? 이온수의 변화를 알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런 거야.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문제에서 일정하다고 준 거야, 너한테. 그리고 나서 문제를 주는 거야. 해볼게. 만약에 임의에 A 더하기 B E 플러스가 있대. 그랬더니 A는 모르고 B 플러스가 B가 되었대. 개수도 몰라요. 다 미지수야. 딱 하나 힌트를 줬어, 너한테. 단, 전체 양이온수는 일정하대. 무슨 얘기야? 이제 채워보세요라는 문제였던 거야, 이제. 채워보세요. 자, 다시 볼게. 우리가 일정한 경우의 수는 가장 쉬운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정하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은 경쟁하는 두 개의 금속 양이온 혹은 양이온들의 뭐가 같다는 얘기야? 전하량이 서로 같다는 얘기거든. 같아야 서로 등가 교환이 가능한 거야. 서로 가치가 같아야지만 서로 똑같은 개수비를 교환하겠지?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만약에 동전 교환하는데 500원짜리 100원짜리 있으면은 이런 거야. 내가 500원짜리 가지고 있어. 너가 100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다는 뭐야? 나는 100원짜리 5개 가는 거고 난 500원짜리 하나 있는 거잖아. 그치? 가치는 똑같은 가치야. 내가 500원 주고 500원 얻은 거겠지. 하지만 뭐가 다른 거야? 동전의 개수는 다른 거야. 그치? 그런 관계거든. 그래서 했더니 일정하다는 얘기는 B나 A나 뭐가 같다는 얘기야? 전하량이 같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결론은. 근데 이미 줬잖아. B가 2라고. A도 뭐야? 2겠지. 둘 다 똑같이 2, 2니까 개수는 뭐야? 똑같이 1, 1, 1, 1이겠지 뭐.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풀 때. 또 뭐도 있겠니? 증가도 있겠지? 당연히 경우의 수는. 감소도 있겠지? 그러면 증가 감소에 대해서도 당연하게도 우리가 A의 전하량 물어볼 수 있는 거야. 해볼게 일단. 일정하다. 무슨 얘기야? A는 E 플러스였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A라는 금속 양 이온은 E 플러스입니다. 왜냐? B가 E 플러스니까 라겠지. 그 다음에 이제 증가 볼게. 증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겠지. 왜 증가했을까라고 보자면은 B가 적게 감소하고 A가 더 많이 증가한 경우거든. 그렇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왜 그럴까라고 본다면은 그러면은 뭐 이런 거겠지. 뭐 B가 만약에 두 개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되겠다. 얘가 이제 B가 하나 감소하고 A가 두 개 증가하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은 A가 몇 플러스일까? 미안. 다시 해볼게. 자, 문제가 이거야. A, B 플러스 A 땡땡이 B. 개수는 뭐 달라지겠지만은 A는 몇 가 이온일까라는 문제야. 이때 이가는 아니야. 왜냐면은 일정이 아니니까. 이가는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뭐야? 경우의 수는 1 아니면 3이야. 4는요? 내가 안 된댔잖아. 자연수 1, 2, 3 중 하나라고. 얘가 3이면은 이게 3대 2일 거 아니야. 그럼 감소겠지. 아니야. 뭐야? 거꾸로 뭐야? 얘가 2대 1일 거야. 그러면 1대 2니까. 그래서 결론 A가 플러스 1밖에 안 돼. 다시 뭐라고? 3 아니면 1이거든? 경우는 3 아니면 1이에요, 어차피. 근데 3은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플러스 1이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 감소 두 개 증가니까 A가 플러스 1가 이온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 감소 케이스. 뭔지 알겠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이온수의 변화는 결국 뭐와 크게 관련이 있냐면 결론이 뭐야 그래서? 뭐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니? 이온수의 변화가 일정 증가, 감소 요 부분을 결정짓는 인자는 사실 뭐였니? 금속 양이온의 뭐야? 전하량인 거야, 결론은.
이거였던 거야. 요 두 가지가 좀 고난이도 문제에서 자꾸 건드는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나 안 쉬었는데 잠깐 한 10분쯤 쉬었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내가 프린트 하나 줄게. 그 프린트가 뭐냐면 실제 시험 기출문제거든. 기출문제 안에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같이 보여줄게.